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 무죄가 나왔죠. 근데 그 무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김진성 씨의 위증은 있었고, 그런데 위증을 시킨 것도 맞고, 그런데 그게 위증교사로 처벌할 정도가 아니고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고의성이 없이 왜 위증을 시켰느냐, 뭐 이런 상식적인 의문 제기가 따르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김진성 씨가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발적인 위증을 했다는 그 어떤 동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위증죄는 위증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어제도 김진성 씨는 5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잘못하면 징역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 이재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법정에 가서 안 하겠다고 선서하고 하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는데, 잘못하면 징역 살 수도 있고 벌금 수백만 원을 맞을 수도 있는데 김진성 씨가 그러면 왜 위증을 했을까? 이걸 이제 제가 판결문에서 찾아봤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판결문이 완결됩니다. 납득이 되는 거죠. 자, 우선 판결문에 보면 김진성 씨가 한 중요한 증언 6개 중에서 4개가 위증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한테 들었다는 게 이런 겁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이렇게 하면 이재명이 불리해지지 않겠나?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런 걸 들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위증이다, 이런 거죠. 위증은 기억에 반대되는 증언이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부에 그동안 여러 차례 나와서 김진석 씨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근데 이재명 재판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고로 위증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김진성 씨한테 전화 통화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 도움을 좀 받을까 싶어서, 너는 봐줄게,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자기의 생각을 김진성 씨한테 주입한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게 위증교사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재판부에서는 위증을 한 주요 동기,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주요 동기가 통화에서의 증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증교사 아닌가요?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따지면 위증도 했고 위증교사도 있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기는 했지만 전화로 부탁할 시점, 그게 2018년 12월입니다. 12월 뭐 22일인가 뭐 그렇게 통해서 4번을 했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위증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에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할지 여부를 2018년 12월에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교사가 아니고 고의성도 없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 이게 참 애매한 것이 방어권이냐 아니면 위증교사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통화 내용을 보면 틀림없이 김진성 씨한테 이렇게 해달라. 김진성 씨는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도 조르니까 마지막 통화에서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석 씨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춰서 요지서대로 위증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 통화는 2018년 12월에 했지만 실제 법정 증언이 이루어진 건 2019년 2월입니다. 그로부터 한 2달쯤 뒤죠. 자, 그런데
그때 2018년 12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하고 통화를 할 때는 위증을 할지 물론 몰랐죠. 왜 몰랐습니까? 위증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 해줄지 안 해줄지 몰랐죠. 판사 얘기대로 몰랐습니다. 그럼 그게 고의성이 없는 겁니까? 그때 계속 위증을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김진성을 접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진성이 위증해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니까 다급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직접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확신이 없었죠. 그런데 확신이 없었지만 김진성 씨한테 자기는 김진성 씨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으니까. 왜? 김진성 씨는 당시에 김인섭 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섭이형이라고 부르는, 며칠 뒤면 그 사람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내일 모레죠 아마. 징역 5년 아마 확정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현동은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용도 변경 4단계 상향이 됐다는 게 법률적 사실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선거법 재판 이런 건 보나 마나죠?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됐다? 뭔 소리야? 대법원까지 다 가서 김인섭 씨 로비에 의해서 된 게 확정됐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쨌든 2018년 12월에 전화를 할 때 김진성 씨가 위증할지 몰랐다? 이 무슨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위증을 부탁하려고 한 전화인데, 그래서 이걸 보면 결국 이 판사가 이재명은 무죄라는 거를 결론을 내려놓고 이 논리 구성을 막 꽤 맞추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니 교사까지도 인정을 해놓고 그게 방어권이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 피고인이 이제 증인하고 뭐 변론요지서까지 줘가면서 다 짜고 쳐도 방어권이겠네요.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증인 누구 신청해놓고 그 사람하고 다 짜고 칩니다. 왜 텔레그램으로 그 변론요지서를 보냈을까요? 떳떳하면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 되죠. 근데 텔레그램, 보안성이 아주 높은 텔레그램으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러나면 안 되니까. 아니 자기 방어권인데 뭐 방어권 드러나서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결국 김진성 씨는 증언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동기도 없었고요. 자기가 책임을 추궁당할 그런 위증을 왜 합니까 거기 가서? 그게 판결문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재명의 증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 교사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고의가 없었다. 아니 위증을 해달라고 누구한테 요청할 때 그게 고의가 아니고 그럼 뭘로 요청을 하죠? 거기에 고의성이 없으면 고의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러면 판결문대로라면 김진성 씨가 자발적 위증을 했다는 얘기인데, 자기 위험 처벌을 감수하고 자발적 위증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할까요? 김진성 씨가 우리 속된 말로 미쳤다고 거기 가서 위증을 합니까? 자기 처벌받을지 몰랐는데. 무슨 자기 이익이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게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의 합리적인 판단 아닌가요? 판결문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은 완결되지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본다. 근데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 이른바 중립적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평가들도 보면 대개 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증교사죄가 인정될 거라고 본 거죠. 적어도 한 90%가량. 근데 그 10%에 주목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지금 판사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과연 2심에서는 어떻게 될까? 제가 보기엔 2심에서도 한 법조인들의 90% 정도는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걸로 보입니다. 왜? 1심에서 유죄, 금고형 이상의 유죄를 예상했던 사람들은
다 이거 2심에서 뒤집혀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우의증도 있었고 우의증을 교사한 것까지도 인정하면서 고의성이 없다. 이게 모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2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증언 요청, 이건 있었던 거니까 이거를 방어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의증 교사로 볼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찰은 이게 방어권이 아니고 우의증 교사다, 아주 고도로 기획된, 왜 그러냐면 2018년 12월 통화할 때 이미 정진상, 김용을 통해서 김진성 씨가 위증해 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통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위증 교사로 걸릴 수 있다 하는 거를 충분히 알고 지금 통화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야죠. 사실 그대로, 있는 대로. 못 본 거는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추임새를 중간중간 넣어야죠. 그걸 안 넣으면 나중에 위증교사로 딱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위증교사로 걸리더라도 법정에 가서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만큼의 위증교사 설계를 한 거다. 거기에 지금 저는 1심 재판부가 넘어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정교한 위증교사 설계에 넘어간 거다. 넘어갔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문을 썼거나. 왜냐면 김진성 씨가 자발적으로 위증할 이유도 없고 전후 과정을 보면 위증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2019년 12월에도 첫 번째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안 나간 거죠. 근데 그걸 거의 강제로 끌고 간 거 아니겠어요? 자발적으로 위증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계속 위증을 부탁하고 전화하고 압박하고, 그런데 고의가 없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여튼 2심에서는 검찰이 이 부분을 좀 보강할 텐데, 기본적으로 녹음 파일이라는 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왜 김진성 씨가 자발적 위증을 했다고 1심이 받느냐? 그게 말이 안 된다. 이걸 이제 깨는 여러 가지의 주변 정황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성 씨는 위증하려고 안 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이 자꾸 압박을 했다 하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2심 결론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적어도 법조인들의 한 90% 정도는 2심에서 뒤집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도 봐야 되죠. 우리가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예상이 10%가 안 된다. 어제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100%가 돼버렸습니다. 그 판결을 이렇게 저희가 참 여러 번 봤지만 보면 예상을 빗나간 판결이 꽤 많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판사들이 지나치게 그 문구 하나, 상식을 벗어나서 이런 곳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2심 또는 3심에서, 아마 이거는 3심까지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증교사 혐의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연장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 선거법도 있고 앞으로 대북 송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웃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김진성 씨가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식의 1심 판결문, 그걸 판결문에서 찾아봤더니 자발적으로 위증할 이유가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